안녕하세요. 휘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영화 한 편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의 영화 라이즈인데요. 이 영화는 현역 NBA의 특별한 한 명의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 누구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불법 이민자에서 NBA MVP 선수, 그리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의 주인공이라고도 불리는 그리스 괴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선수. 바로 미국 NBA 밀워키 벅스의 파워포워드 아데토쿤보 선수입니다. 아데토쿤보. 이 영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사실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실화를 바탕으로 해도 MSG가 많이 낀 실화 영화가 있고 한데 이건 진짜 선수가 겪은 경험을 순도 100%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데토쿤보 선수가 생소한 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는 폭발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하는 리머텍이 주 무기인 NBA 스타입니다. 아데토쿤보는 사실 NBA 데뷔 때부터 승승장구하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2부 리그에서부터 뛰던 이 어린 선수는 NBA에 처음 뽑힌 2013년에만 해도 2m 10cm라는 큰 키에 비해 지나치게 마른 몸으로 인해서 부족한 파워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벌크업에 성공하면서 20대 때 르브론 제임스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폭발력을 갖추게 되면서 Most Improved Player상, 즉 그 해에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선수에게 주는 상도 수여하면서 NBA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211cm의 키에 110kg이 넘는 웬만한 센터보다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요.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점프력까지 가진 야니스는 주로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뛰면서 스몰 포워드도 오가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40대의 르브론을 보고 있으면서도 멋있다 싶었는데 20대의 르브론이랑 맞먹는 기량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지금 NBA 선수들 중에 역대급 최고라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플레이 스타일에서 비교가 많이 되긴 하고요. 이제 주로 내려진 평가들이 르브론보다 얇고 길쭉하다. 하지만 비슷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쿤보 선수 경기 보면 진짜 무슨 미식 축구 선수 같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몸싸움을 좀 안 두려워하는 스타일 같달까? 그리고 아까 림 어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사실 그게 뭔 말인지 원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너무 내려 꽂는 그 공격성이 되게 시원하기도 한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돌진하는 미식 축구 선수 같았는데 어때요? 다른 선수들이랑 조금 비교를 하면?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리머텍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같아요. 진짜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서 앞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수비수들을 튕겨내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현역 선수들과 그리고 이제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이 쿤보 선수에 대해서 많이 샤웃아웃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 중에서는 가장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던 샤키로닐 선수는 본인의 별명이었던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슈퍼맨.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금 다시 NBA에서 뛴다면 아데토쿤보처럼 플레이하겠다. 이런 코멘트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NBA 최고의 스몰 포워드 중에 한 명인 케빈 듀란트는 무려 이건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무려 마이클 조던보다 위대해질 수 있는 선수라고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조던보다요? 이거는 개인 의견이니까요.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많이 비교가 됐던 르브론 제임스는 아데토쿤보 선수가 차기 리그를 이끌어 나갈 NBA의 MVP자 리더로서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를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일각에서는 역대 NBA 파워포워드 순위를 매기자면은 팀 덩컨 다음의 순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경기력을 보는 눈보다는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그 라이즈라는 영화를 보고 이 선수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저도 영화도 봤고요. 네, 꽤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보는 맛도 꽤 있던 영화였어요. 예. 저는 사실 이 쿤보 선수 그 그리스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처음 장면이 이 쿤보 선수의 부모가 나이지리안가 그쪽 태생인데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이민을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에 어렵사리 정착하는 게 초반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쿤보 선수 실제 태어났던 해가 1994년 맞죠? 네, 쿤보 선수는 9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고요. 사실 나이지리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가봤을 수 있겠지만, 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거나 한 건 아니어가지고 나이지리아와 큰 연관이 있는 선수는 사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짜 2000년대 초중반에 그리스가 사실 왜 우리 뉴스로만 많이 접했잖아요. 난민에게 우호적인 국가다. 근데 이제 정치가 되게 불안정하고 막 그리스도 부도난다고 하면서 막 섬 판다고 하고 뭐 이랬던 시절에 그 쿤보 선수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거였어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왜 사형제가 되게 가난하고 또 그럼에도 막 밝게 뭐 관광객들에게 선글라스도 팔고 뭐 팔찌도 팔고 하면서 살거든요. 우연히 이제 친구들이 농구하는 걸 보고 친구들이 좀 먼 동네 가면 무료 캠프 있다. 너네도 가봐라라고 권해주면서 농구를 시작하더라고요. 아, 농구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건가 하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농구를 이렇게 간절하게 시작한 선수들이 많은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옛날부터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흑인 빈민가의 흑인 청소년들은 꿈이 Be Like Mike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마이크는 마이클 잭슨이 되거나 마이크 타이슨이 되거나 마이클 조던이 돼야 된다. 다 마이클이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래야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Be Like Mike라는 게 이제 뭐 흑인 음악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센텐스고요. 네. 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는 스포츠, 특히 농구가 하나의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영화에서 저는 좀 이 사형제가 진짜 간절하게 농구하는 모습들? 원래 형이 농구를 더 잘했어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근데 형이 결정적인 이 그리스 전체 뭐 프로 선수 되는 드래프트 경기 때 부상을 당했나? 그래서 이제 야니스만 좀 더 주목받고 잘 뛰었는데 여러 스카우터들이 다 눈독을 들였지만 결국 이 야니스 선수 집이 다 불법 이민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들을 발탁했을 경우 이제 뭐 정치적으로든 뭐로든 져야 될 리스크가 많아서 실력은 출중해도 섣불리 뽑지 않더라고요. 사실 모든 온 가족이 야니스의 성공에 조금 목말라 있었거든요. 보면 왜냐하면은 정식 팀으로 가야지 정식 그 국민 뭔가 영주권도 나오고 해서 다 야니스를 바라보고 있던 상황인데 그때 스카우트 딱 한 명이 자기가 야니스를 위해서 좀 나서볼게 하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농구팀에게도 딜을 하고 그 다음에 NBA에도 이제 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스페인의 사라고사 구단으로 뭐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갈등 같은 게 생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야니스 선수는 그 당시에 아테토쿤보 가족 전부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것에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영화에도 그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나오더라고요. 야니스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고민하는 찰나가 있거든요. 그 사라고사 팀에 그냥 가느냐. 그리고 사실 그 원래는 자신들을 외면했던 다른 스카우터가
야니스 너무 잘하는 걸 보고 5천 유로인가를 들고 야니스네 집에 찾아와요. 왜냐면 지금 NBA를 진출시켜줬던 그 스카우터가 오기 전에 그 스카우터가 지금 발 빠르게 그래 내가 가족 영주권 다 되는 팀 찾아볼게 하고 기다려줘 라고 하는 동안에 부자였던 스카우터가 새치기로 집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돈다발을 딱 들고 오고 모두가 흔들리는데 딱 그때 야니스네 가족이 내린 결론은 우리를 처음 믿어준 그 스카우터를 기다리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뭔가 잘 나가고 있는 스카우터가 내가 그리스에서 어떻게든 잘 되게 해봐줄게라고 이미 뭔가 선물을 잔뜩 갖고 왔는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초짜 스카우터가 들고 올 딜을 기다린다는 게 사실 가능한지 그걸 또 그 지점에서 이 아데토쿤보의 의리랄까? 이 로얄티는 또 뭘까? 그거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었어요. 네, 사실 5천 유로면 큰 돈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환율로 한 7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죠. 맞죠. 맞아요. 이게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영화 속에서 쿤보 선수 아버지가 이런 돈으로 우리를 사려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돌려보냈지만 그 당시 그 가족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그리스 영주권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팀에 가게 되면 생길 수도 있는 거여서. 그렇죠. 그리고 가족 자체가 여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5천 유로면은 상당히 혹할 수 있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영화 속에서 보면 힘들게도 살았지만 농구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진짜 좋았는데요. 진짜 이 쿤보 선수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이런데 현실은 어땠을까? 그런 뭔가 검소한 생활 습관이 NBA 데뷔 후에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네, 영화에도 잘 나오지만 쿤보 선수는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자랐고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선글라스 같은 거 팔면서 관광객들한테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족들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 전기요금을 내야 될지 아니면은 식재료를 사서 밥을 먹어야 될지를 토론을 한 적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틀에서 사흘 정도씩 굶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검소한 생활 습관이 이제 NBA 데뷔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조금 귀여운 에피소드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이제 미러키의 루키 시즌으로 시작했던 2013년도에 이제 가족들이 아직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샀다가 가족들은 이제 그리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왔는지 혹은 죄책감 때문인지 게임을 이제 그만두고 샀던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팀 코치인 닉 반 엑셀에게 400불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가 맞긴 하네요. 되게 귀여워요. 얘기들. 너무 귀엽다. 이 정도는 해야지. NBA 연봉이 얼만데. 되게 귀여운 게 또 이제 팀에서 훈련하거나 하면은 음식들이 이제 케이터링이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남으면은 쿤보 선수는 이거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가구들도 다른 선수들이 이제 쓰다가 물려주고 또 선수들 이적하고 이러면은 집도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구들 받아갖고 쓰고 또 이제 팀에 있는 버틀러가 신발을 버리려고 할 때 이제 멀쩡한 거 왜 버리냐면서 이거 새 건데 이러면서 난리 치고 그랬다고 그거 하네요. 영화에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너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작은 것의 소중함도 잘 알고 있는 선수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작은 신발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가 이제 NBA 선수가 되고 MVP 레벨 선수가 돼서 나이키와 계약을 맺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시그니처 신발도 발매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야니스 선수 자꾸 그의 실력보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런 성공을 누린 뒤에는 유흥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고 약간 사건 사고나 풍문에 휩싸이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는 그런 것도 없고 가정적이고 성실한 선수의 대명사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야니스 선수가 미러키 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난했던 이제 성장기 때 환경을 이겨내고 데뷔 이후에도 점점 이제 스스로를 디벨롭하면서 성장해서 지금은 뭐 슈퍼스타가 된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팬들에게도 되게 인기가 많고요. 뭐 그렇잖아요. 사실 구설수 애들 오르는 선수보다는 이런 성실한 선수들을 부모님도 좋아하고 자녀들에게 이 선수 본받아라 하기 되게 좋은 캐릭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어릴 때는 유니폼을 부모님이 사주시기 때문에 아, 맞아.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루키 시즌에 뭔가 그이의 또 가난했던 행보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거는 또 이제 팬과 엮여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뭐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루키 시즌 때 이야기인데,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18살의 나이로 혼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 오후였는데, 그날도 이제 야니스는 그리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을 붙이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고 돈을 붙이는 것까진 좋았는데 당시에 그 영어도 서툴고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을 붙이면서 자기가 이제 구장으로 돌아올 택시비까지 전부 이체를 해버린 모양입니다. 네. 진짜 대단해, 진짜. 그래서 그때 야니스의 선택은 구장까지 뛰어가자.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그때 뭐 영하 20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때 바람막이 하나만 걸쳐 입고서는 구장까지 뛰어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뛰어가고 있던 야니스를 이제 지나가는 미러키 팬이 발견하고서 아니 쟤 우리 팀 루키 같은데 하면서 이제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 이제 지금 차비까지 다 계좌이체를 해버려가지고 원정경 뛰어가려고. 그러니까 팬이 아이 그러면은 타라 이러면서 네, 구장까지 태워줬다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팬이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기도 했는데요. 제발 야니스가 겨울에는 좀 이 얇은 바람막이 대신에 따뜻한 코트라도 좀 입었으면 좋겠다고 네 뭐 그런 인터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니스 선수가 사실 팬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했고, 그러면서 이제 슈퍼스타가 된 이후에도 야니스는 항상 자기는 이 팀을 우승시키겠다. 미러키를 우승시키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적을 하지 않고 이 팀에서 우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얘 대단하네요. 진짜 그 약속 지켜냈죠? 이거를 정말 지켜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왜냐면은 대단하다. 사실 미러키가 막 이제 매년 우승을 다투던 팀은 아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우승이었던 게 1971년도 7071 시즌이었는데요. 이때 우승을 한 뒤에 50년 동안 우승 기록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우승 못한 거구나. 뭐 쿤보는 늘 잘해왔던 선수여가지고 특히 이제 벌크업에 성공한 2016년 이후부터는 계속 잘해왔는데 개인 성적으로 보면은 MVP 경쟁을 늘 해야 되는데 팀 성적이 워낙 안 풀리니까 MVP 경쟁에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혹시 팀을 옮기고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질문 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아테토쿤보의 대답은 나의 꿈은 미러키 벅스를 우승시키는 것이다. 이 팀이 아니면 우승이 의미가 없다. 팀을 옮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승을 위해서 팀을 옮겼던 누군가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승을 위해서 옮긴 사람은? 이거 근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보통 선수들한텐.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좀 이걸로 이슈가 많이 됐던 르브론 선수가 있었죠. 그는 네, 우승을 위해서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미러키가 우승을 할 수가 있냐,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2021 시즌, 네, 야니스 선수가 드디어 50년 만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냈고요. 그 과정에서 역대급 하드캐리를 해낸 야니스는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와, 진짜 우승에 MVP까지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영화만 보고도 이렇게 팬이 됐는데 얘기를 들을수록 전 이제 코비 다음으로
현존 뛰고 있는 야니스 선수를 응원할까 합니다. 뭐 야니스 선수 플레이 보면은 되게 호쾌하고 보는 맛이 정말 있습니다. 경기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이라이트라도 보면은 정말 약간 그 보는 재미가 있는 리머택을 하는 모습들 보면은 정말 플레이만으로도 정말 사랑받지 않을 수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라이즈와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